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파주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한 3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집이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인데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집도 많이 지어 놨더라고요. 입주도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집이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오늘 그 집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대로변하고도 가깝고요. 대로변을 타고 직진만 하면 삼송까지는 25분, 서울 은평구까지는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파주 단독주택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서울하고 한 1시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단독주택을 찾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요. 여기가 은평구하고 가까우니까요. 영상 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는 것 같으시면 나와서 또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에서 입지 조건부터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단지 맞은편에 보면 대형 식자재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차로 가면 한 3분이면 갈 거고요. 걸어 내려가면 한 10분 정도 나올 겁니다. 마트는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역은 반경 5km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전원주택 현장은 나는 역을 좀 가깝게 이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스 정류장은 비교적 가까운 데 있고요. 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진해서 계속 가기만 하면 삼송 지나서 바로 은평구예요. 그래서 그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잘 돼 있습니다. 서울까지는 자차 기준으로 한 35분, 40분 요 정도 걸리고요. 버스를 타면 한 50에서 55분 정도 서울까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곳에 있는 파주 단독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또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집들을 제법 지어 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전 모델하우스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중정같이 생긴 공간도 있고 막 이래서 아마 예전 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아 여기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때 왔을 때 당시에 분양할 때 처음에는 저 집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이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10세대를 지어 놨더라고요. 그 중에 7세대 분양이 됐고 3세대가 분양 중에 있고요. 전체 세대 수는 22세대인데 나머지는 아직 지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면 이렇게 빈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빈 땅을 선택해서 맞춤 시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여기가 아니고요. 저 앞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75.6평인데요 도로집은 18평을 제외하면 대지 전용 면적은 57.6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전체 81.8평인데요 1층 주차장, 벙커 주차장이죠. 그리고 멀티룸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외하면 이 다락방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면적 53.5평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여기는 골조가 스틸이에요. 그래서 스틸 하우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골조는 스틸이고 외장 마감재는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한쪽에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징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상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화조도 있고요. 일단 대로변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주변에 집도 많아서 여기 상수도가 안 되네,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이 상수도 연결은 뭐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아닙니다. 통합형 LPG 벌크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통합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벙커 주차장을 먼저 볼게요. 주차장은
자, 안쪽까지의 깊이가 11m가 넘습니다. 지금 경차가 한 대 되어 있는데요. 경차를 앞으로 최대로 밀착하면 경차만 됐을 때는 세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차만 세대인 집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기본은 그냥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콘센트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까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차장 쪽에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버헤드 도어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하게는 아직 설치 전이네요. 저기 밑에 샘플하우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거까지는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문을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올라가기 전에 한쪽에 보면 이렇게 멀티룸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아래쪽에 샘플하우스에 좀 꾸며져 있는데요, 꾸며진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추가로 지어진 이 동도 멀티룸 공간은 아주 넓어요. 여기는 뭐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보조 주방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건, 야, 후드가 있는데 쿡탑이 없어요. 이건 뭐지? 했습니다. 그냥 후드 없고 쿡탑 없었으면 여기 그냥 개수대만 달아놓고 알아서 쿡탑 가져와서 쓰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할 텐데, 이왕 후드 달아줄 거면 쿡탑도 달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튼 현재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쿡탑이 없으니까 추가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근데 제법 커요. 근데 보니까 샤워기도 달려 있긴 합니다.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넓으니까 샤워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청소용 워터건도 있고 양변기 세면대 다 있고요. 거울도 달려 있는데요, 수납장은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 수건을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을 달아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멀티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사무실처럼 써도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마당이 나와요. 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가는 길목은 디딤석 현무암으로 해놨네요. 자갈도 깔아놨고요. 여기 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는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 자체가 반듯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잔디를 많이 안 하는 추세죠. 말을 좀 버벅거리게 되는데 잔디를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요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난 이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맞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한쪽에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위에 보면 스카이어닝 수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자동으로 설치해서 쓰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한쪽에 또 수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드 타일도 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당 자체는 넓은 편이다.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 빼고 57.6평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당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공간이 넓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당을 한번 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방화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세대 현관도 작은 편은 아닌데 신발장은 4칸만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문은 스윙도어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도 열 수도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바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구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단지에 오셔서 단지의 어떤 풍경이 마음에 들면 꼭 이 집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지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실을 볼 건데요, 거실은 이제 굉장히 넓게 확장을 잘 해놨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가로 세로가 정말 많이 넓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널찍널찍한 거실이다. 소파를 뒤에 배치해 놓고 TV를 놓게 되면 100인치 정도는 놔야 볼 수 있는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많이 넓고요. 에어컨은 기본 옵션이고, 일단 소파 자리 라인 쪽에 창을 하나 내놨는데요. 채광창 옆에 저렇게 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창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양창 구조로 생겼죠. 자, 이쪽 방향이 서양이에요. 자, 여기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죠. 당연하겠지만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서양. 자, 서양 쪽으로는 현재 집이 없죠. 네, 이 앞에 집은 없는데 여기에 집이 안 생길 거냐? 생길 겁니다. 네, 여기에도 나중에 집들을 하나씩 지어서 단독주택이 올라갈 거라는 거. 지금 어떻게 자리가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행인 건, 자, 여기 주도로 빼고 집을 지을 거니까 여기서는 집이 지어져도 일단 없는 게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어져도 좀 도로 빼고 지으니까 답답함은 크게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측면 쪽은 그렇고요. 정면 쪽은 보면, 자, 이렇게 여기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어요. 그냥 통창으로 돼 있는데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근데 남쪽은 바로 이 앞에 집이 들어올 게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집이 하나 생기고, 이쪽은 이제 마당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집이 하나 생기니까 이쪽 정면 쪽은 좀 답답함이 생길 수는 있겠죠. 지금 같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집이 바로 앞에 생길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여기 이제 주방을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식탁 자리는 여기 딱 확보가 되어 있어요. 따로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식탁은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은 6인용, 최대는 8인용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밀착해서 놓으면 이렇게 쭉 8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넓은 식탁 자리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픽스 창이 하나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제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창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주방 자체는 생각보다는 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닥 면적이 1층 면적이 2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큰 건 아닌데 주방 쪽을 일단 많이 키워 놓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공간에 주방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식탁 자리하고 이 주방 라인하고 이 전체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메인 주방 라인의 수납은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요 한 면이 답니다. 메인 주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봤을 때는 주방의 수납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다용도실을 보면 수납 공간이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해야 주방의 수납이 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2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냉장고를 보니까 어디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 최신형의 그런 냉장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쓰시고요. 요거는 당근에다가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트는 그냥 공짜니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환기창도 한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벽면에 4칸 북박이장이 나눠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에도 나눠져 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수납 공간입니다. 깊이는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활용해야 주방의 수납이 넉넉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후드는 그 위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개수대 위로 환기창,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식탁은 그냥 저녁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식탁이 여기 옆에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층의 화장실입니다. 1층의 화장실은 이 샤워기는 따로 없어요. 일단 세면대, 양변기만 정면에 있고요. 환기창은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에는 LED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화장실 안쪽에 자, 이런 창고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심플합니다. 자, 1층을 다 둘러봤고요. 2층에 있는 이제 침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단폭은 충분히 넓습니다. 넓게 잘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답답한 감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복잡하게 틀 거 없이 끝까지 올라와서 살짝만 틀어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2층에 올라오면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크기 첫 번째 방인데 넉넉합니다. 다만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꽤 넓은 방이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자, 이쪽에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여기가 다용도실 겸 세탁실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용도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 1층인데 거기는 세탁실이 아니고요. 그냥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 또는 냉장고 자리 이렇게가 되는 거고, 세탁기는 2층 이 욕실 앞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가 바깥쪽에 빠져나와 있고요. 안쪽 공간은 이 널찍한 욕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양변기,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요. 환풍 겸용 온풍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환기창도 있고요. 그래서 2층의 메인 욕실은 꽤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자, 이런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넓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나가서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쪽 방향으로 뚫려 있는데요. 지금처럼 영원히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2층에도 인터폰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안방인데요. 안방을 좀 특이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안쪽으로 가면 이런 픽스 창이 기역자로 생겼고요. 환기는 한쪽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별도의 드레스룸이 아니라 붙박이장을 매립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저 정도는 열자가 넘으니까 수납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안방은 전체 크기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가 5m가 훌쩍 넘어서 굉장히 넓은 건데요. 가운데 가벽을 설치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요게 이렇게 닫아놓고 저 건너편은 처제처럼 써라 이런 느낌으로 분리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닫아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쪽은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만 따로 보면 여기를 서재처럼 쓰라고 이런 식으로 가벽 설치해서 문을 달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에는 위에 보면 작은 실링팬이 정말 작습니다. 예, 귀엽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창은 남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보는 풍경은 좋은데, 말씀드렸죠, 이 앞에 집이 생길 거라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시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다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이 집을 보면 군데군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집은 다 완공이 된 건데 이제 일부 구간들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시면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널찍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락방은 올라오면 여기서 먼저 전체 크기를 볼게요. 자, 이 다락방 자체 공간은 굉장히 또 넓어요. 여기를 추가 침실로 써도 좋을 만큼 정말 넓습니다. 많이 넓은데요. 다락방이니까 층고는 많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일단 메인 공간은 그래도 다 서서 다닐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마른 목골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메인 공간은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려 들어갑니다. 점점 키가 낮아져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메인 공간은 높게 해놔서 축구가 꽤 높죠. 그래서 활용하기에는 좋다, 좋은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방 안쪽에 정말 침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면 방은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넓은 침실 공간이 다락 안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침실 쪽,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도 침실 안쪽의 창은
좀 크게 내놓지 그랬어요.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손을 넣어보니까 바람은 굉장히 잘 불거든요. 이 환기는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게 창을 좀 이렇게 크게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방 안쪽의 층고는 높아요. 그래서 숙이는 공간은 없습니다. 여기 다락의 메인 공간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이제 멀티룸처럼 쓰고 침실은 안쪽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 다락방에도 테라스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2층처럼 작은 베란다만 하나가 있어요. 역시 서쪽으로 이렇게 뷰가 뻥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집 소개 쭉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와봤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소식만 전해 듣고요. 아, 여기도 참 분양이 빠르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분양도 좀 진행이 됐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빠른 분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축주분이 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조금씩 이렇게 진전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양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와서 다른 스타일의 집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